되면은 진짜 뇌가 굳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진짜 멘탈을 잘 관리하시고 안 떠는 것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물건으로 표현해보시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말씀드릴게요. 꿀팁이니까 없이 자기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진짜 조용하신 분들도 붙는 걸 보고 하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진짜 자기 모습 보여드리는 거. 안녕하세요. 면접중 대장이다 여러분과 함께할 면접중 대장입니다. 잡았어요. 면접 얘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달라고. 제가 아무래도 채용 프로세스 중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면접에 있어서 이분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면접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합격한 노하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접 준비는 얼마나 했어요? 솔직하게. 준비 자체는 오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필기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됐고, 사실 그냥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만 가져오고, 자소서 쓸 때부터.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 발표 일정이 발표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한 건 아니네요. 면접 꾸준하게 안 했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면접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면접에서 본인이 지금 자신감이 엄청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분명히 실패를 했어요. 또 면접에서.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고 자신감이 바닥인 상태였어.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면접에 자신감이 붙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랬어요? 붙여놔야 돼요. 서류든 필기든. 그리고 면접을 갔을 때 제가 상반기에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이유가, 여기를 떨어지면은 다른 데 못 가고 이제 취준을 또 해야 된다, 그런 긴장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좀 감사하게도 기회를 많이 받아서 면접을 여러 군데 가다 보니까 여기 떨어지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생겨서 좀 여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때는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거기에 엄청 집중하고 뭐 올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서도 실력이 안 나왔던 거고, 긴장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예상 외로 많은 기업들 붙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그 본인의 자신감을 좀 더 어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면접 연습을 하면서 본인한테 가장 힘들었던 면접은 뭐예요? 뽑자면 저는 PT 면접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PT 면접 자체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생각을 해두고, 그 내가 생각해뒀던 게 이제 주제로 나오면 좀 편한 그런 게 있었죠. 네. 금융권은 워낙 면접 유형이 다양하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많은 면접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접은 무슨 면접이에요? 중대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진짜 이건, 근데 저도 느꼈던 게 인성 면접이 정말 중요해요. 인성을 잘 봤을 때 느낌이 와요. 그리고 배점 비중도 가장 크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 면접에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꾸밈 없이 거짓말 안 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은 그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이 정말 중요해요. 인성 면접 준비를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인성 면접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아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통 자소서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쓸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서, 죄송합니다, 주변이 좀 시끄럽네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쓰고 그 모습을 면접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좀 쾌활한 사람, 그리고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드리고 뭐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자소서에 써왔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가 자소서에 쓴 모습과 일관성 있는 모습을 면접장에서 보여드리고, 그게 인성 면접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이제 면접관님들이 본인한테 신뢰를 가지시는 거죠. 그 인성 면접할 때 굉장히 학생들이 헷갈리고 고민되는 게,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준비 방법이,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막 기출 문제를 아직까지 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본인한테 항상 했다시피 일단 자소서에 대해서 핵심 질문을 추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것만이라도
뭐 퍼펙트하게 좀 갖고 가자. 거기 안에는 지원 동기, 일본 자기소개, 뭐 입사 포부 이런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 직무, 산업에 대한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만이라도 갖고 가고 나머지는 인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쵸? 그럼 본인 그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중대장님이 하라는 대로 보통 하긴 했는데 근데 했는데 그냥 진짜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저는 그 아까 뭐 4대 문항이라고 하잖아요. 뭐 자기소개,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1분 자기소개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무기 한 2개 정도 던진 다음에 저는 그 무기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오케이, 좋았어, 좋아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인성 면접 안에도 이제 1분 자기소개가 있는데 이분이 한 전략은 1분 자기소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거기에서 일단 질문을 끌어냈다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끌어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식으로 끌어냈어요? 이 중대장님도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약간 학자 같은 느낌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격이 되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쌈마이 같은 근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저는 뭐 약간 반전 매력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필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놀라죠. 약간 놀란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인성 면접을 하는데 그때 그거 2개만 거의 물으셨어요. 학생들이 안 믿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왜냐, 기술적 경험을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를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 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학생들은 역량을 강조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자기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뭐 직무에 대한 노력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역량을 강조해도 되고 뭐 직무를 강조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이미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반전 매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적용하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자, 뭐 예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로 보여드리면 신상이 털릴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거를 만약에 본인이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그거를 잘 깔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수동적으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공격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던 말들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은 면접관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하고 지금 면접 같이 본 친구도 있죠. 같이 본 친구들 1분 자기소개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혹시 역량만 강조한 친구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같이 준비했어요. 스터디에. 그거 어때요? 그런 느낌. 솔직히 제가 면접관 입장이면 저도 그렇고 아직 일도 안 해봤는데 뭐 좀 안다고 까불면은 안 좋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역량이 있더라도 그거를 뭐 자기 진짜 인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곁다리로 이제 나 이런 능력 있어요 하는 거는 좋게 보시고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거 해서 뭐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역량을 강조하되 본인 모습 먼저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아무튼 많은 거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분은 이러한 케이스로 된 거고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면접을 지금 준비하면서 뭐 PT 면접도 있고 뭐 세일즈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을 텐데 면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평가를 다 받잖아요. 그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는 친구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고 뭐 그런 약간 의무 아닌 의무가 있어요. 근데 면접관님들은 뭐 회사에 속해 계시고 돈을 받으시고 자기가 거기 오기 싫으시지만 임무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듣기 좋게 그렇게 저도 항상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도 읽기 쉽게 그리고 면접할 때도 말하기 쉽게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면접관이 들었을 때 좋아할 말인가 그리고 지루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영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것들은 취업에는 어떤 일단 공식이나 답변이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건 물어볼게요.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두 가지씩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알고 있죠. 또 똥을 보네. 두 가지.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본인 두 가지씩 답변으로 다 얘기했어요? 절대 못하고요. 절대 못하고, 근데 진짜 본인이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두 가지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면접에 대한 질문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두 가지식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얘기한 뭐 나랑 같이 연습한 뭐 10개의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4대 문항, 그것만큼은 그래도 두 가지식으로 연습하는 것들을 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면접 실무진 면접도 있고 2차 면접 임원 면접도 있는데 제가 면접 1차 면접 갔다 와서 계속적으로 본인한테 강조한 게 있죠. 뭐 한 게 있죠? 면접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면접 복귀하라고 했잖아. 그치? 면접 복귀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귀찮았거든요. 아, 왜 시키지 이랬는데, 근데 이게 처음 면접 갔다가 두 번째 면접 갔을 때 복귀를 하고 가니까 제가 같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두 갈씩으로 계속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갈씩 답변이 나와요. 그렇게 복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개선이 되는 거죠.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복귀는 무조건 붙든 안 붙든 다음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복귀라는 내용 자체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면접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뭔가 활용이 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학생들 대부분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복귀가 아니라, 복귀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 면접날 나왔던 질문들만 갖고 오거든 거거든요. 그거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줄래요? 그 질문들만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지. 물론 본인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은 못 하는데, 모르겠어요. 중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질문만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인데, 그거만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질문을 봤을 때 어떻게 답변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답변해야지라는 그런 개선책만 머릿속에 남겨놓는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 깠어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예상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면접 받은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결국은 면접 당일 지나면 내가 뭘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해보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임원 면접 얘기해 봅시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자감이 엄청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항상 전화해서 너무 잘 봤다고 할 때마다 나는 항상 불안해서 그랬는데, 근데 그런 자신감들이 굉장히 이번 면접 때 주요했던 것 같고, 임원 면접이랑 실무진 면접 솔직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원 면접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임원들이 보는 신입사원 느낌,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이제 들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줄래요? 진짜 임원분들 뵈면은 진짜 뇌가 굳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진짜 멘탈을 잘 관리하시고 안 떠는 것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서는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거짓말하면은 얼마나 내공이 있으시겠어요, 모두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냥 좋은 사람이다, 임원분들께서 나를 옆에 두셔도 즐거운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뭐 회사 좀 알아가시고 그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신감을 갖고 뭐 인성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가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본인만의 저는 무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인성이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관심, 로얄티, 뭐 직무에 대한 로얄티, 그런 것들을 솔직히 어떻게 어필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어필을 잘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다만 진짜 지루하게 만들어 드리면 안 돼요. 제일 그게 중요해요. 짧고 간결하게 말하고 항상. 그리고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약간 긴장을 많이 하셔갖고 말을 돌려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얘는 같이 일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뽑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것들이 역량이 나올 수 있고 사람 됨됨이로 봤으면 나올 수 있고 이미지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도 잘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옆에 지원자 말을 잘 못하고 2가지가 아닌데도 합격했대요. 그런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잘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했대. 아 진짜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거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만의 그 개성과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떠한 준비 과정이나 노력들을 보여주면 그분들은 내공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면접 때 가장 본인이 당황했던 질문, 당황스럽게 받았던 질문,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본인을 물건으로 표현해보시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말씀드릴게요. 꿀팁이니까. 축구공이라고 했거든요. 한 5초 동안 생각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통 이제 학교 가면은 대면 하잖아요. 첫 이제 학년 올라가고 이러면. 근데 그때 체육 시간 돼갖고 체육 선생님이 공 한 번 딱 던져주면은 그 대면 했던 애들이 친해져요. 같이 어울리면서. 저는 항상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옆에 있는 사람, 말 못하고 있는 사람 끼워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축구공이라고 생각한다. 그 질문이 진짜 맛이 갈 뻔했지만 어떻게 멘탈을 잡아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대답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금융권 뭐 영업 세일즈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반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러한 그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것에 대해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물론 생각이 급작스럽게 해서 안 날 수는 있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그 순간적으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고민과 그다음에 면접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면접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합격이다. 그거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그 말을 잘하는 게 약간 사기꾼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진중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냥 본인 컨셉인 것 같아요. 컨셉 따라서 자기가 꾸밈 없이 자기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진짜 조용하신 분들도 붙는 걸 보고 하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진짜 자기 모습 보여드리는 거. 꾸밈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절 수밖에 없고 긴장을 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그거에 꼬리가 물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마지막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한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어떻게 준비해라? 그거 한번 자신 있게 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면접을 가실 분도 있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하시면서 진짜 힘드신 거 저도 알고 남들도 다 알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은행을 다니거나 증권사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은 쾌활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긴장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본인 모습 잃어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안고 가셔서 면접장에서 본인의 모습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 금융권을 처음 준비하는 친구도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금융권 면접 굉장히 어렵다. 지식이 없으면은 면접장에서 쩔 수 있다. 근데 본인이 지금 금융권 면접에 대해서 지식적인 질문도 안 받았다며요. 그쵸?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꼭 금융적으로 지식이 뭔가 엄청나게 차이 있는 친구들만 합격하는 게 아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으로 지금 걱정이 너무 하거나 금융 지식 때문에 너무 없어서 뭔가 준비된 다음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같은 조에서 만나신 분들도 진짜 본인의 인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서 최종까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진짜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신입사원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 어필하시고 이제 본인의 매력 뿜뿜 인성적인 매력 뿜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융은 근데 항상 관심은 가지세요. 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무튼 자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진짜 여기 지금 제주 여러분 앞바다에서 찍고 있어요. 다른 합격하신 분들도 오세요. 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셔서 일 잘하라고 이제 현직자니까 화이팅 서로 외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빨리 취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화이팅 하시고요.